자, 그럼 첫 번째,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폴더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터미널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설명드릴 건데, 동시에 새로운 파일도 어떻게 생성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강의안을 먼저 쭉 읽어드리고 실제 실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New 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New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드랍다운하면 4개의 옵션이 펼쳐집니다. 이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별도로 띄울 필요가 없이 문서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txt 파일의 확장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장자를 변경해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끝에 CSV 아니면 XLXX, 도큐멘트 워드면 DOCX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통상. 그래서 확장자도 이름을 바꾸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선택을 하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파일, 폴더 모두 동일하게 윈도우 기준 윈도우 탐색기에도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두 개는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미널. 터미널은 컴퓨터와 사용자 간 소통을 위한 고전적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노트북 서버를 얘기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린 이렇게 쉽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지만 원래 태초의 컴퓨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서 타이핑을 통해 폴더도 위치를 바꾸고 파일을 생성하고 다 라이팅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을 그냥 터미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버스 터미널 이런 것처럼 컴퓨터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공간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 느끼셨겠지만 아나콘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 변경, 관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새로운 기능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쓰고 윈도우를 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간혹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클릭만 하는 공간에서 오류가 나면 컴퓨터가 보통 멈춰버려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상황에서 혹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실제로 약간 전통적인 방식인 터미널에 접근을 직접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더라도 터미널만 그냥 꺼버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가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공간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 아는 것보다 터미널을 접근해서 무언가 외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방식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즉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옵셔널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나콘다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변경 관리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도 많이 작업을 하고 아니면 파일의 구성을 보거나 실행하거나 그리고 터미널을 선택해서 아나콘다 설치 환경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나콘다 프롬프트 그런 거 별도로 킬 필요가 없이 터미널을 통해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하는 작업을 그대로 똑같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즉 주피터 노트북은 이런 공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초창기 버전은 아이파이썬이었습니다. 즉 터미널 공간 이런 검은 화면에서 예전엔 파이썬 타이핑하면 파이썬 공간 진입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라이팅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능을 확장해서 단순히 터미널 말고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친화적으로 웹 브라우저 상에서 파이썬 코드를 라이팅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기능이 많아지니까 별도의 이름을 따서 파이썬을 뺀 주피터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라는 공간이 실제로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라이팅, 문서화 작업,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노트북 기능을 탑재시키고 그리고 버전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다소 범용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명칭을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즉 요약하면 터미널이란 텍스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전통적인 공간, 주피터 노트북이란 그래프 기반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다소 현대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괜찮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텍스트 파일, 새 폴더, 터미널 접근 다 해봤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새 파일,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생성해서 그 파일에서 라이팅을 해야 되죠. 왜냐면 엑셀을 무언가 문서화 하려면 엑셀 파일부터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한글이나 워드 같은 문서를 쓰려면 파일부터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라이팅할 공간을 생성하려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파일. 그것이 바로 새 파일 생성의 내용이고 옆에 New에서 파이썬 3를 클릭하면 파이썬 언어를 라이팅할 수 있는 대화형 공간 그 새로운 파일과 이렇게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타이틀이 없다라는 의미의 untitled 그리고 확장자는 앞에서 봤던 IPython 주피터 노트북 이름을 따서 IPython 노트북의 약자인 IPyN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열리는 확장자입니다. 이런 파일로 생성이 되고 만약에 이걸 클릭을 하면 제목 수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폴더 경로에도 당연히 윈도우 탐색기 아니면 이전의 폴더 경로에서도 생성된 파일을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 이름의 이니셜 .ipynb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새 파일 생성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실습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면 이런 특정한 폴더와 파일이 목록이 나와 있는 공간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는 무조건 다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는 왜 화면이 다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싶은 작업 공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좀 깔끔한 작업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거길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익숙하지 않더라도 괜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아니 뭔가 화면이 나는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뭐 이상하게 세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나 이런 표시가 없는데 지금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 그냥 자유도를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예민하게 어떻게 하지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건 이런 파일즈라는 파일 목록에서 New라는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드롭다운 되는 메뉴가 생성이 되고 이 네 가지 기능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강의할 때도 그 기능에만 충실히 익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파이썬 3 ipykernel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무언가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열린 것 같죠?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고 무언가 라이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마우스가 커서가 깜빡이는 곳 이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셀. 실제로 볼까요? 파일이 생겼죠. iPy 노트북의 약자인 ipynb라는 확장자가 붙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나 이걸 이름을 바꾸면 저는 제 이름의 이니셜 KK로 바꿀게요. rename 클릭하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 save 여기 그렇죠? save 디스크 모양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되고 이렇게 이름도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파일을 생성한 겁니다. 볼까요? 3 더하기 5 8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x는 10 함수 만들 수 있어요. y는 x 더하기 5 y는 뭐가 될까? 15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들고 그 공간의 이름까지 바꿔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New 탭에서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면 주피터 노트북 화면과는 좀 다르죠. 단순히 문서를 타이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즉 오늘 배운 내용은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세이브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제목을 클릭해서 Untitled KK로 바꿀 수 있고요. 이름 바꾸기 확장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CSV로 하든 아니면 뭐 X, LS, SS인가요? 이걸로 하든 아니면 파이로 하든 파이는 파이썬이 인식하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OK 하면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kk.py 새로운 파일이 생긴 거 볼 수가 있고 이름도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클릭해 보면 실제 텍스트 파일이 열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txt로 바꿔볼까요? 네, 바꿀 수 있고 저장 지우고 txt로 바뀌었죠? 열면 txt 내용이 열립니다. 단순히 파일이 생성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굉장히 편리한 거죠. 다음 New를 누르고 이번엔 폴더를 누르면 Untitled 폴더 제목이 없는 폴더로 새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 다음 이 앞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클릭을 하면 위에 메뉴가 바뀌면서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혹시 이동시키겠습니까? 혹시 지우겠습니까? 탭이 뜨고 리네임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뭘로 할까요? 테스트 폴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도 바뀌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응용으로 이 두 개의 파일을 여기 넣어 볼까요? 어떻게 넣지? 마우스로 끌면 되나? 안 됩니다. 마우스 기반이 아닙니다. UI가 다르기 때문에 윈도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유사하긴 합니다. 최대한 여기서 제시하는 기능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이 공간으로 간 다음에 그 파일을 마우스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것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면 좋습니다. 자, 파일 하나를 클릭하고 먼저 텍스트 파일 클릭하니까 기능이 떠요. 아까랑 다르네. 복제하는 것, 이름 바꾸는 것, 옮기는 것, 다운로드하는 것, 여는 것, 수정하는 것입니다. 복제도 되고 복제됩니다. 복제가 됐죠? 예. 복제되고 뭐 리네임, 무브, 삭제됩니다. 복제한 거 지울까요? 일단 지우고 지워집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 파일을 move 어디로 할까요? 아까 만든 테스트 폴더 이동됩니다. 볼까요?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옮겨볼까요? 이거는 클릭하면 무브가 안 뜨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 녹색의 아이콘이 깜빡이는데 이거는 이 파일이 실행된 상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거를 진짜 작업이 종료된 게 맞니?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종료한 다음에야 옮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업한 내용에 날아가거나 손실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셧다운 하기를 먼저 추천합니다. 그럼 이 화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면이 셧다운 하면 색깔이 바뀌죠. 꺼진 거예요, 이제. 꺼졌고 이걸 클릭하면 무브가 뜹니다. 아까 봤던 텍스트 파일을 옮기는 거와 똑같죠? 그런 다음 move 테스트 폴더 옮겨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터미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 추가 기능을 설치하고 싶다. 통상 파이썬은 pip라는 파이썬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듈 기능을 사용하고 이 기능을 써서 나는 인스톨 설치하고 싶다. 어떤 패키지를 패키지 이름 판다스 이런 쉽게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기능들을 그냥 다 쉽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뜨죠. 사실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한 건데 아나콘다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뜨는 거죠. 만약에 이걸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열고 이 공간에서 똑같이 pip install 이렇게 쳤어야 됐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이 굳이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열지 않고 그냥 주피터 노트북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기능입니다. 물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전 같지는 않은데 어지간한 기능은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새 파일을 생성하고 새 텍스트 파일과 폴더, 터미널 접근까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아까 생성했던 셀 있죠, 셀. 사실 그 셀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의 이름을 편집 모드와 명령 모드라고 하고, 편집 모드는 무엇이냐? 내가 실제 내용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가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는
테두리가 셀의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혹시나 내용이 수정되면 안 돼. 여기서 끝내야 돼. 라고 수정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 셀의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걸 명령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가는 방식은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해야 됩니다. 또는 편집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가는 건 ESC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그 셀 외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즉 밑에서 봤을 때는 자, 제가 이 셀 내용 클릭했어요. 주변에 초록색이 되어 있죠. 안에 마우스가 커서 깜빡거리죠. 이건 내용을 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ESC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땐 제가 뭘 눌러도 실행이 안 돼요. 안에 값이 표시가 안 됩니다. 단 셀길의 이동 이런 건 되는데 다른 내용을 반영하는 게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생성했던 파일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 이니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뜹니다. 현재는 파란색이죠. 이때는 뭘 써도 이렇게 특별히 뭘 써도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서는 뭘 타이핑을 해도 입력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엔터를 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편집 모드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뭐 3 더하기 5 이런 걸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죠. 실행이 끝나면 실행된 결과가 수정되지 않도록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명령 모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셀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이라는 건 코드를 쓰거나 사실 코드만 되는 게 아니라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은 총 4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코드를 쓰고 싶니? 그러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 코드를 선택하면 코드를 쓸 수가 있고 디폴트가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셀은 다 코드로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코드가 아니라 어떤 문서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셀의 기능을 코드가 아닌 마크다운이라고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첫 번째 로우 MB 컨버트는 입력된 내용을 플레인한 상태로 로우 상태로 그대로 남기는 겁니다. 그대로 출력하는 것. 그리고 헤딩이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서화를 할 때 어떤 내용은 대분류인지, 중분류인지, 소분류인지 그 하이어라키를 표시할 수가 있고 제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헤딩입니다. 한마디로 제목이 부여된 마크다운 문서화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통상 이걸 클릭하기보단 이 기능이 결국 마크다운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통상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개는 거의 쓰지 않고 통상 코드를 쓸 때는 코드, 문서화를 쓸 때는 마크다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문서 이게 기본적으로 마크다운인 거예요. 여기 마크다운이라고 뜨죠. 그쵸? 위로 올라가서 이 셀을 클릭해 볼까요? 코드라고 뜹니다. 코드, 마크다운, 로우 MB 컨버트, 헤딩 네 가지가 있죠? 이해되시죠? 코드를 쓸 거니 마크다운을 쓸 거니 뭔가 바뀌죠 살짝. 그렇죠? 로우를 쓸 거니 헤딩을 쓸 거니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통상 코드나 마크다운을 가장 많이 쓰고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드와 그리고 두 번째 마크다운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고
자, 코드. 파이썬 언어를 코딩하는 장소인데 그 목적으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셀 생성하면 코드 셀로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셀에서 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거나 셀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실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셀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동하는 것 먼저 보면 셀 추가는 메뉴에 뭐 인서트를 누르고 인서트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서트. 여기 보면 insert cell above 위에 셀을 추가해 주세요. 아니면 아래에 셀을 추가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보면 A, B라고 써 있죠. A, B. 이것이 바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그래서 또는 A, B 단축키를 이용해서 셀의 추가 삭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셀의 삭제. 메뉴에 edit에서 셀을 삭제하거나 단축키 D를 2번 누른다. 무엇이냐면 edit에서 쭉 내려가면 delete 셀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셀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D, D라고 되어 있어요. 지우는 건 좀 민감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D라는 거는 혹시 지우는 게 맞니? 실수 아니지? 그래서 2번 누르도록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셀의 이동. 자, 셀 내에 이동하는 거예요. 셀 내에서 지금 여기서 이동하려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셀이 선택된 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다른 셀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의 화살표로 이동할 수 있는데 명령 모드일 때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령 모드가 아닌 경우는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다 편집 모드로 바뀝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모드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셀의 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드 자체도 다 이렇게 로우한 내용을 바뀌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을 이동하는 방법은 통상 가장 많이 쓰는 건 명령 모드 입장에서 키보드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셀을 클릭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의 위치 변경, 메뉴의 위아래 화살표 사용. 자, 메뉴에 여기 사실 아이콘이 하나 있죠? 이거. 이 셀은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내가 내용을 구성했는데 이 편집 모드, 명령 모드가 셀의 종료와 실행 아래에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셀을 명령 모드 상태로 유지한 뒤에 편집 모드가 아닙니다. 이걸 클릭하면 한 칸 내려갑니다. 또 한 번 클릭하면 셀의 종료와 실행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셀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원할까요? 올리는 거. 그렇죠? 올라왔죠? 다시 한번 올려서 복원을 했습니다. 아니면 여기 edit에서 위아래 셀 여기 있죠. move cell up, move cell down. 이걸 통해서 셀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코드 셀만 되는 게 아니라 마크다운이 뭐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혹시 셀 나누기, 셀 내부에서 커서가 위치한 곳 기준으로 위아래로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통해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셀 합치기는 Shift M을 통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셀과 합쳐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임의로 셀을 몇 개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셀을 좀 길게 늘리고, 여기에는 X는 5, 아래에는 Y는 10, 이렇게 셀을 내용을 여러 개 썼다 쳐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나는 셀을 좀 구분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마도 에딧에서 여기 있죠. 스플릿 셀, 이걸 누르면 돼요. 단 이 위치에서. 여기서 나눈다. 여기서 스플릿 셀을 누르면 이 아랫줄로 구분이 됩니다. 커서 있는 위치에서. 여기서 스플릿 셀 누르면 분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래 거와 합치고 싶다 셀을, 그럼 에딧에서 merge cell below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셀을 합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단축키도 가능합니다. Ctrl Shift 마이너스 그리고 Shift M. Shift M이 아니었나요? Shift 라지 M. 그렇죠? Shift M 이렇게 되죠. 명령 모드에서 해야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합치고 나누는 것도 단축키로도 가능하고 에딧 메뉴에서 선택을 통해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위에서 했던 내용은 실제로 코드 셀이든 마크다운 셀이든 다 가능한 상태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코드를 작성을 했어. 그 코드를 어떻게 실행합니까? 아까 보니까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3 더하기 5, 뭘 누르시니까 실행이 됐었죠? 그렇게 코드를 실제 실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엔터를 치면 셀의 코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저 셀 내에서 줄바꿈이 됩니다. 즉 여기서 엔터를 치면 줄만 바뀌어요. 실행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코드가 실행되고 셀은 명령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Alt 엔터를 누르면 코드가 실행되고 아래에는 편집 모드 상태에 새로운 셀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Shift 엔터, 코드가 실행되고 아래에는 이번엔 명령 모드 상태의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성이 아니라 아래 셀로 이동하는 거예요. 또는 메뉴의 Run, 여기 표시된 Run을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메뉴의 셀에서 Run 기능 다 여기 있죠? 다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커서를 위치하고 있는 위의 셀들만 실행하거나 아래 셀들만 실행하거나 전체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Ctrl Ent, Shift Ent, Alt Ent 다 클릭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행할 때는 하나의 셀씩 각 셀마다 실행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x는 3, y는 x 더하기 5, y는 이걸 하고 엔터를 쳐봤자 줄만 늘어나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 실행이 되고 명령 모드로 바뀌죠. 그리고 Alt 엔터를 하면 실행이 되고 아래에 새로운 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Shift 엔터. Shift 엔터를 하면 실행이 되고 아래에는 명령 모드 상태로 이렇게 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Run 실행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할 때 쓰는 많은 옵션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았고요. 아래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5개의 비어있는 셀을 만들고 맨 위에 2개의 셀을 합치는 내용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크다운인데 마크다운은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기보단 그 코드의 설명, 아니면 수식, 문서화, 구분, 내용의 구분, 이런 기능을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네, 좀 간단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레이텍과 같은 언어를 차용해서 그 기능을 쓰는 건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단어를 쓰고 수학적 기호를 쓰고 꼭 수학적 기호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것도 전부 다 마크다운입니다. 마크다운. 네, 클릭을 상세하게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마크다운입니다. 이런 내용을 쓰면, 라이팅을 하면 실행했을 때 마치 책처럼 표시가 되죠? 깔끔하게. 이렇게 뭐 정신없는 거 써놓으면 마치 우리가 보는 책인 것처럼 깔끔하게 다 인식이 돼서 정리가 됩니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는 마크다운 셀을 표시해야 하고, 마크다운 셀을 하는 방법은 이 셀에서 이 코드를 마크다운으로 바꾸면 바뀌고, 이걸 코드로 바뀌면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단축키도 있습니다. M과 Y. 여기서 마크다운 바꾸려면 M, 코드로 바꾸려면 Y, M, Y, M, Y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어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써볼게요. 제목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크다운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실행하면 이런 뭔가 문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코드셀로 바꾸면 그냥 이건 실행했을 때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바꾸는 건 마크다운, M을 눌러서 바꾸고 실행하면 문서화. 얘를 Y로 바꾼 다음에 코드로 바꿔서 실행하면 코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마크다운과 코드를 바꿀 수가 있고, 이 마크다운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진 않지만 용도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코드를 설명하거나 수식을 넣거나 문서화를 하거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로 마크다운의 셀의 기능을 켜서 실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셀을 추가하는 방법, 위아래에 코드 셀을 추가하고 마크다운 셀로 변경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 그래서 앞에 배웠던 코드 셀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크다운 셀을 이동하거나 실행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전부 다 앞에 배웠던 코드 셀에서 이동, 실행, 위치 변경 동일합니다. 또한 코드나 마크다운을 실행할 때 셀 내용이 전부 실행되고 결과가 하단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코드인 경우에는 셀 옆에 in 땡땡, out 땡땡이 있었는데 이때는 누적된 실행 숫자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들어있는 숫자가 이 셀을 몇 번 실행했는지 그 숫자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인 이름의 initial.ipynb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크다운 셀을 만든 다음에 학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결과를 출력한 다음에 출력된 마크다운 셀을 코드 셀로 변경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실제로 코드 셀, 마크다운 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능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셀의 종류와 실행 내용을 좀 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립니다.